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우리 조합의 정비사업, 사업관리 업무,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토부CNC 최병철 부장입니다. 네, 먼저 설명에 앞서 앞전에 이제 설명을 했던 예인건축연구소에서 이런 설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우리 총회 기간에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배포드렸던 이 책자의 설계안이 확정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포드렸던 이 설계안은 군포시에서 이제 건축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건축심의가 통과된 건축계획에 대한 이제 기본안이고, 이 기본안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단위세대 평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합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현대건설의 다른 현장들의 사진, 다른 이미지들, 그리고 현재 우리 아파트 타입 중에 일부 타입, 먼저 선행해서 변경하고 있는 인테리어 설계에 대한 타입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입주하시는 세대는 49A 타입부터 89A 타입까지 총 타입은 31개 타입의 평면이 있고요. 이 31개의 평면 타입을 지금 현재 인테리어 특화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배포드렸던 이 기본 설계안을 바탕으로 해서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보다 이제 효율적인 공간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계가 변경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한 이제 설명 내용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은 이제 배포드렸던 이제 권리변동계획안 책자에서 주요 사항인 권리변동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조합원님들께서 안내받으신 분담금에 대한 이제 산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차례에서는 감정평가사님께서 우리 아파트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공사에서는 시공사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아파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음 단계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권리변동 계획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안내 받으셨겠지만 저희 지금 현재 허가 동의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허가 결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말부터 책자를 배포해서 진구를 하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 약 50여일 기간 동안 동의율 60%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허가 동의서 동의율은 75%, 전체 주민의 전체 세대수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계획 승인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실 거고요. 앞으로 15% 남았습니다. 아직 동의를 하지 않으신 조합원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꼭 참여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리모델링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 2번의 동의를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1차 동의서는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이제 동의서입니다. 전체 세대수 우리 단지 1329세대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법인 리모델링 조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합 이미 2021년도에 조합 설립 동의율을 달성을 해서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도 개최를 했고 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구하고 있는 결의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허가 결의서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소유주님의 75% 이상인 997세대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남은 동의서 필요한 세대는 약 200여 세대 이제 조금 더 받게 되면은 사업계획 승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율 2022년도 12월에 완료를 해서 우리 창립총회를 완료했고, 지금 조합에서 허가 결의서 진구에 대한 이제 목표는 2025년도 6월까지 이 허가 동의율 75%를 완료를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진행 절차는 보시다시피 1단계 조합 설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준공 입주까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 조합 이미 2021년도 11월에 창립총회를 완료를 하였고, 당시 조합 설립 때에 진구했던 이제 동의서는 약 40여일 만에 67% 조합 전체 소유주님의 3분의 2 이상 정말 빠른 속도로 조합 설립 동의율을 달성을 해서 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도 6월에 참석 조합원의 88%의 동의를 받아서 현대건설, 우리나라 탑 건설사인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을 완료하였고 2023년도에는 안전진단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안전진단 등급 15개 동 중에 13개 동 B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안전진단 등급을 받았고요. 이후 도시및 건축심의 등은 2024년도 6월 달에 건축심의가 완료되어 이 건축심의가 완료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권리변동계획안을 여러분 조합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현재는 이제 권리변동계획안을 수립을 하는 단계이고 이 리모델링 허가 결의서를 달성을 해서 군포시로부터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다음 단계인 권리변동 및 분담금 확정 총회를 2026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조합에서는 목표를 잡고 있고요. 조합원 계약 및 이주 체결은 2026년도 하반기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 및 착공을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는 시기는 2030년도 하반기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 진행 단계에서 지금 오늘 이 총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리변동 계획안을 수립을 하는 총회입니다. 그럼 권리변동 계획이 무엇인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이런 개발 사업이라든지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참여를 해보신 분이 또 계시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권리변동 계획이라는 단어조차도 굉장히 생소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변동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권리변동 계획 보시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권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변동이 되는데 그 계획을 조합원님들께 안내를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라라고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권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겠죠. 우리 집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데 그 변경되는 집이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돈은 어떻게 지불을 해야 되는데에 대한 내용이 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보시면 권리변동 계획에는 5가지 사항을 반드시 포함을 해서 안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즉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집에 대한 면적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데 그리고 뭐 커뮤니티 시설 면적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데 세대 평형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조합원님들께 안내를 해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사항이죠. 조합원의 비용 분담, 즉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비용을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되는지도 반드시 조합원님들께 안내를 하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합원 외자에 대한 분양 계획, 즉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조합원님 세대뿐만이 아니라 일반 분양 수익을 갖기 위한 일반 분양 129세대를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축 분양하는 그 분양주택을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분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비는 얼마인데를 조합원님들께 또 하나 이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군포시 인허가청에서 별도의 이렇게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닌 추가적으로 군포시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총 5가지의 사항을 조합원님들께 안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포함을 해서 기존에 이제 배포드렸던 이 권리변동 계획안 이 책자를 통해서 제1조부터 11조까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포함을 해서 조합원님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보시면 권리변동 계획안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용어도 많기 때문에 100%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 내용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비용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분담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는 총 지출금이라 하면 대표적인 항목은 공사비가 되겠죠.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오늘 조합원님들께서 참석하신 이 총회를 개최하는 총회 비용, 그리고 각종 협력사들이 용역을 통해서 발생을 하는 용역 비용, 이런 비용들이 모두 다 이제 사업비로 들어가는데요. 공사비와 사업비를 포함한 총 지출금이 우리가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지출금은 약 5천억 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123세대를 분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123세대를 분양을 함으로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이 총 1,450억 정도가 분양 수입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출금에서 수익금을 상계 처리한 금액이 순지출금이 되는데요. 이 순지출금을 우리 세대수인 1329세대가 일정한 비율로 나눠 갖는 것이 분담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눠 갖는 이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총 사업비인 지출금을 줄이거나 우리가 갖게 되는 분양 수입을 늘려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순지출금을 늘리는 것이 우리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일반 분양 수익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으로는 세대별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할 때 조합원님은 우리의 자산 가치를 출자를 하는 출자자이시기 때문에 조합원의 혜택은 새로 지어지는 주택을 원가로 공급을 받는다는 혜택이 있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 분양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조합원 분양가라는 이야기는, 즉 우리가 들어가는 새 집은 조합원님은 원가로 그 주택을 공급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우리 아파트가 건설되기 위한 주택 원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주택 원가는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감정평가사님들께서 우리의 공사비라든지 향후 기대되는 이러한 모든 지출금을 반영을 해서 건설을 하기 위한 주택 원가라는 것을 책정을 합니다. 그 세대별로 건설이 되는 주택 원가라는 것이 책정이 되는 것이고요. 주택 원가는 책자에서, 우리 권리변동 계획안 책자에서 보시면 종후감정평가액이라는 단어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후감정평가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건축되는 신규 아파트의 시세가 아닌 조합원님의 혜택으로 조합원님께서 원가의 개념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때 소요되는 주택 가격이 종후감정평가액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합원님들께서는 원가로 주택을 들어갈 때에 그 원가를 어떻게 납부를 하느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주택인 주택으로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과 그 금액에서 초과되는 금액을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현금 납부 방식,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이제 출자를 하게 되는데요. 현물로 출자하는 출자 방식은 기존의 종전 아파트 가격의 비례율을 곱한 금액인 권리가액, 즉 우리가 현물로 출자를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우리 집에 대한 자산 가치를 현물로 출자를 했다라고 하면, 현물 출자를 납부를 하고 나서도 원가에서 부족한 금액이 세대별 분담금이 됩니다. 세대별 분담금은 지금 우리가 총 타입 10개, 우리 평형별로 10개 평형에 대한 평균 분담금을 산출해서 조합원님들께 안내를 해드렸고요. 추후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본 감정평가를 통해서 전체 1329세대에 대한 층, 향, 동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되어서 각 세대별 감정평가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1329세대에 대한 세대별 분담금이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님들께서는 주택 원가로 주택을 공급받게 되지만 이게 추후에는 원가가 아닌 시세가 형성이 되겠죠. 그 시세에 형성되는 금액은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 분양가
원가가 우리의 시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시세 차익이 즉 우리가 원가로 주택을 공급받았던 그 금액에서 나중에 이 신규 아파트에 대한 원가에 대한 이 갭 차이가 즉 우리가 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개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건축 원가가 2억 원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규 주택이 건설하기 위해서 2억 원이라는 원가가 필요한 주택이 있는데 우리 집 지금 권리가액이 1억이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현물 출자하는 금액은 1억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금액은 1억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조합원님들께서 출자하시는 금액은 현물 출자금인 1억과 현금 출자, 분담금 1억을 통해서 출자하시는 금액은 2억이 됩니다. 그 2억이 원가가 되는 것이고 리모델링 후에 이 아파트 가격이 원가 2억 원짜리 아파트가 3억 원으로 시세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조합원님들께서는 2억을 출자를 하셔서 3억 원짜리 시세를 가지는 아파트를 갖게 되시는 거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1억 원이 된다라는 시스템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안내 책자로 이제 배포드렸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앞서 보시는 내용의 권리가액이 우리가 총 9개 타입에 대한 권리가액이 약 2억 7천만 원부터 약 5억 1,700만 원 정도로 평가사님들께서 평가를 하셨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권리가액은 우리가 현물로 출자하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종후자산가액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님들께서 평가하시는 우리 아파트가 리모델링 후에 신규 아파트로 건설되기 위한 원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신 내용과 같이 주택 원가에서 즉 종후자산가액이 주택 원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우리 세대별 분담금이 되더라 라는 내용이 이제 세대별 분담금을 책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우리 집의 아파트 가격 시세가 권리가액이 지금 현재는 2억 원인데 지금 현재 2억 원짜리 아파트인데 권리가액이 3억 원으로 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지금 가격 시세가 올라가서 권리가액이 2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분담금이 줄어들까요? 분담금이 줄어들까요? 정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줄어들지 않느냐면 권리가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택 원가도 늘어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멸치국수를 팝니다. 멸치국수를 팔기 위해서는 원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원가에 들어가는 비용에서는 뭐 면 국수값도 있을 거고 멸치를 우려내기 위한 뭐 멸치 다시에 대한 금액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예를 들어서 멸치값이 올랐대요. 멸치값이 오르면 당연히 우리가 파는 국수값도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통상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담금도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권리가액이 늘어가거나 주택 원가가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지출금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을 감소해야 하고 수입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착공전, 인허가 기간을 축소함으로써 총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조합과 시공사 그리고 설계사가 지속적인 설계 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함으로써 우리의 공사비를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123세대를 분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분양 세대 뭐 123세대가 아니라 한 뭐 200세대, 300세대 늘리게 되면 분양 수입 올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은 우리 기존 주택, 조합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택수의 총 15%가
까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아파트의 면적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군포시에서 최종적으로 분양을 가능한 주택수로 이제 결정을 해주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현재 분양을 할 수 있는 주택수는 123세대로 결정이 됐고요. 그렇다면 123세대를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조금 더 조합원님의 혜택을 통해서 조금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 특화 설계를 통해서 잘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기에 우리가 분양을 했을 때에 가장 분양이 잘 되는 시기를 고려를 해서 분양을 해야지만이 이 수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담금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사하는 기간에는, 공사하는 집에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내부, 지금 우리 단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 하면 외부로 이사를 나가셔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세를 놓으셨다라고 하면 그 세입자를 또 내보내시기 위한 그 비용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그 비용이 보통 이주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주비는 통상적으로 대출을 통해서 마련을 하게 됩니다. 즉 현재 부동산 전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주택자는 우리 주택가격 평가 금액의 70%, LTV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2주택자 이상부터는 우리 주택 평가 금액의 60%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이런 분들 많이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서 내용이,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봤더니 이주비를 시공사에서 무료로 대준대 라고 했던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주비를 이렇게 시공사가 무이자로 빌려줬던 거는 과거 얘기입니다. 한 10년도 더 전에 얘기고요. 현 시점에서 이주비를 시공자가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은 100% 불법입니다. 모든 현장,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틀어서 모든 현장에서 현재로서 이주비는 무이자로 자금 대여를 해주는 현장들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비용을 마련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자금은 결국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분담금을 마련을 해야 할 텐데, 이 분담금은 오늘 지금 동의서를, 허가결의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 납부를 하게 되느냐? 우리가 조합원님들께서 직접 조합원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 통상적으로 2주 시점입니다. 2주 시점에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분담금의 10%를 먼저 납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중도금으로 40%를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 50%는 입주 시에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 현재 우리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공사랑 계약 체결한 가계약 기준으로 한 납부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이주비 대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에서 LTV 기준으로 해서 60%에서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제는 기존 대출, 만약에 우리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기존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그 대출 금액에 제외한 금액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가격 전체 1329세대에 대한 평균 가격이 약 4억 원 정도입니다. 4억 원인데 기존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이 2억 원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주비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LTV 70% 기준을 하게 되면 2억 8천만 원을 이주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했죠? 기존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2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2억 원은
기존 대출을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2억 8천만 원을 받아서 이주할 때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8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8천만 원 가지고 우리 주변 이 지역에서 비슷한 평형대의 아파트로 전세 들어가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추가 자금, 추가 이주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이주비 대출 외적으로 사업 촉진비라는 자금을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우리가 허구 보증을 통해서 정부에서 보증을 하고 1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사업 촉진비는 시공자가 보증을 하는 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보다는 조금 더 금리가 비싸지만 필요한 자금 LTV 기준으로 해서 약 100% 정도 수준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주를 나갈 때 조금은 더 큰 평형, 조금은 쾌적한 주택으로 이주를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족한 금액은 추가적으로 사업 촉진비 대출을 통해서 추가 자금도 마련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받았던 이주비와 사업 촉진비 이자가 발생을 하겠죠. 이자는 언제 납부를 하느냐? 이자는 이주비를 대출을 받았던 그 시기부터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할 때 그 금융 비용을 한 번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 그 기준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해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분담금 납부 방식입니다. 우리 아파트 지금 안내드렸던 분담금 1329세대에 대한 분담금이 한 2억 7천만 원부터 약 3억 중반까지 안내를 드렸는데요. 평균적인 분담금은 약 2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2억 7천만 원을 우리가 결국 납부를 해야 되는데 2억 7천만 원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분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2억 7천만 원이라는 분담금도 결국은 우리가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할 테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담금에 대한 최초 납부하는 시기는 계약금, 이주 시점에서 계약금 10%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2억 7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2,7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계약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계약금이 자금을 준비하신 분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2,700만 원이라는 돈도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현금으로 준비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하냐? 이주비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이주비로 납부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주비로 2억 8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또는 2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라고 하면 2억 8천만 원 중에서 2,700만 원은 계약금으로 납부를 하고 한 2억 5천만 원 가지고 이주비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중도금은 우리가 중도금 40%로 지금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4년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10%씩 중도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동일하게 2,700만 원씩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2,700만 원 1년씩 한 번씩 납부하시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2,700만 원이라고 하면 사회초년생의 연봉 정도 되는 수준의 금액인데 우리가 1년 동안 돈 열심히 모아서 이 중도금 납부를 준비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개발 사업에서의 중도금은 보통 중도금 대출을 이용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이주비 대출을 LTV 기준으로 해서 70% 한도로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데 중도금 대출이 추가로 가능하냐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주비 대출은 LTV 기준이 종전 주택 가격의 기준으로 LTV가 산정이 됐다라고 하면 중도금 대출은 종전 가격이 아닌 종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종전에 우리가 이주비를 아무리 많이 끝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이 중도금 대출까지는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다. 그러면 중도금 대출도 대출이니까 이자가 발생을 하겠죠. 그 이자는 동일하게 언제 납부를 하냐? 입주 때 대출금과 잔금, 이자까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중도금 이자 후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에는
필요한 자금이 이주비와 분담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 돈이 단 1원, 만원, 1,000원도 없다 하더라도 나의 의지만 있다면, 내 의지만 있다면 이 사업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절대 비용 때문에 내가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금 마련 때문에 걱정으로 이 사업을 포기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는 이 금액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 현재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비용들을 잘 열심히 우리가 돈을 모으고 해서 이 자금을 마련을 하고 종후에 대출금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현재 이제 소득이 없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 분담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주택을 조금은 큰 평형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리모델링 후에는 큰 평형의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평형보다 작은 평형으로 입주를 함으로써 그 시세 차익에 대한 비용을 분담금으로 납부하거나 그 시세 차익만큼 줄여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주변 지역, 분당 지역에서 선행으로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조합도 동일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호 사시는 분이에요. 501호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리모델링 후에 36평으로 들어가시는 조합원님이십니다. 종전에는 31평이었겠죠. 그 분이 들어갈 때, 입주할 때는 어느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 원칙은 내가 501호의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우리 집 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집 501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나는 501호로 들어가기 싫어. 나는 리모델링 후에는 조금 더 고층으로 들어가고 싶어. 14층, 15층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501호 분이 701호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남의 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만 만약에 우리가 1301호가 만약에 매도 청구로 공가가 된 세대야. 이 주택을 조합이 그 주택 소유권을 확보를 했어 라고 하면 그 주택 공가된 세대에 한해서는 조합원님께서 희망하시는 경우 그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내가 36평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자녀들도 다 분가를 시켰고 이제 36평은 그렇게 큰 집에서 사는 것은 나는 부담스러워. 나는 오히려 조금은 작은 평형으로 들어감으로써 비용 부담을 조금 완화시킬래 라고 하신다라면 기존 36평이 아닌 21평형 공가가 된 세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시세 차이만큼 내가 납부하는 분담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조합원님께서 너무 분담금이 부담이 되신다라면 평형을 줄여서 갈 수도 있게 하겠다.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나는 기존에 21평형을 들어가는 사람인데 나는 21평형이 아니라 이제 들어갈 때는 조금 더 큰 평형, 조금 더 높은 층으로 들어가길 원해 라고 하면은 그렇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언제 반영이 되느냐? 최종적으로는 분담금 확정 총회 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분담금 확정 총회 때에는 1329세대에 대한 분담금도 안내가 되지만 이렇게 세대 이동을 하게 될 때에 얼마의 분담금을 더 납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얼마의 분담금을 덜 납부할 수 있는지도 안내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분담금 확정 총회 때에는 그 내용을 보시고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1호가 1301호를 들어가거나 501호가 1203호를 들어가기를 원하실 텐데 다른 조합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세대 이동을 희망을 하시는 경우 경쟁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추첨이라든지 병합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분당 확정총회 때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지금 현재 권리변동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권리변동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내용과 자금 마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 그동안 진행했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절차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합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꼽자면 100가지, 1000가지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 조합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한 단합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더라. 둘째에도 다른 무엇보다도 조합원님의 단합된 의사결정이 중요하고 셋째에도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꼽자면 조합원님의 이익만을 고려한 조합 및 저희 같은 협력사들의 무던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 이 주택 사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조합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만이 이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허가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라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셔서 동의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구 씨.